저는 올해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의 다사다난했던 결혼 10년간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친정집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뉴스를 봐도 제사를 지내는 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고 시댁 식구들 혹은 친정 식구들이랑 호캉스 가는 경우도 많다고 여러 카페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큰 비중을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신랑이랑 처음 연애할 때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각자 종교를 인정해줬고 이런 점들을 오픈했을 때 괜찮다고 인정해줘서 결혼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도 결혼 전 제 종교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신랑은 자기 집이 큰 집이 아니라서 제사는 시아버지 것만 하고 나물 2-3개 하고 국이랑 생선 굽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 말곤 거의 주문한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이렇게 일이 많을 줄은,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며느리의 정성만을 바라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도 홀어머니의 장남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신랑 말을 믿었기에 신랑이 저희 편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 선후배분들도 홀어머니의 장남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유가 없는 시댁이라고 했을 때 결혼은 현실이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종교가 서로 다르다 보면 결혼은 연애처럼 1년, 2년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저희 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제 걱정은 딱 2가지였습니다. 요리에 소질이 없고 제 일이 소중하고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교적인 문제로 제사를 원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MZ세대들 중에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 시어머니가 80대가 넘으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서 제사나 조상을 중하게 여기신다면 글쎄요, 조금 이해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환갑잔치를 하셨어요. 20살에 결혼하셔서 21살에 저희 신랑을 낳으셨죠. 요즘 젊다고 노인이라고도 하지 않는 60이세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거랑 생각하시는 사상이 정말 80대 분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2-3번 만나뵀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이런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도 말을 조심해서 하셨고 중간에 신랑이 커트해주는 부분이 많았어요. 신랑이 알아서 한다고 믿은 게 사실은 그냥 신랑이 말을 안 한 거였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20대인 제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죠. 사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시아버지 제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모든 음식을 사서 제사상을 차리셨고요. 그리고 큰 집에서 제사를 하기 때문에 신랑의 아버지시니깐 제사 1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 기일이라 제사라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이니 돈 좀 보내라.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니? 50만 원 정도 보내면 내가 우선 장 보고 알아서 할 테니 지금 바로 보내렴. 50만 원이나요? 제사 1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신랑이 그렇게 음식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집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 된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디에 얼마나 들었는지 영수증 보여주세요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달라고 하셔서 바로 이체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서 제사상부터 제기까지 전부 새로 구입하셨더라고요. 전 사실 고급 제사 음식을 주문하신 줄 알았는데 직장 끝나고 가니 혼자서 음식하셨다고 저한테 생색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면서 고마워하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인정하는 남편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이 사람들 일찍 오라고 해서 도우라고 할게요. 엄마, 이제 이 사람이랑 할 테니 가서 좀 누워서 쉬세요. 하는 겁니다. 저에게 눈치로 부엌 가서 일해라고 하면서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리고 제사비로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음식 주문하셔서 일할 게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온 냄비에 접시에 프라이팬에 음식을 한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거리가 넘치고 온 바닥에는 음식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치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신랑에게 결혼 전 분명히 제사 음식은 시어머니가 아시는 분 가게에서 주문한다고 했고 국만 끓이신다고 들었는데 부엌 상태는 잔치상을 차린 후 부엌의 상태였어요. 우선 그 많은 설거지부터 하고 부엌 바닥을 닦았습니다. 치우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신랑이 한 번쯤은 도와주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 사이 친척분들이 오셔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음식 치우랴 인사하랴 저 또한 처음 해보는 제사라 낯설었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가 제기가 낡았다고 바꾸라고 말하면서 돈을 줘서 이번에 그릇이랑 다 바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새아기가 들어오고 첫 제사라서 저희가 제기부터 다 새로 바꿔봤어요. 우리 며느라이가 배운 집 자식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척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언제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결혼 6개월 차인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닌데 정말 제가 스스로 제사에 진심이라서 시어머니한테 준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배운 집안 아이라서 제사의 소중함을 안다면서 이제 기제사도 집에서 지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음식한 후 모든 설거지와 식사 후 설거지까지 다 저를 시켰어요. 신랑은 친척들이랑 술 마시기 바쁘고 어머니 또한 친척분들이랑 수다 떠시느라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면서 설거지를 도와주러 부엌에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욕한다고 혼자 할 수 있는 설거지를 왜 신랑까지 시키냐며 구박하시는 겁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 제사에 1시간 넘게 서서 설거지하고 있고 본인 아빠인 신랑은 차려준 음식에 술만 마시고 있다는 게요. 신랑만 일을 했나요? 저 또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설거지만 하고 밥 좀 먹으려고 하면 과일 깎아야 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나 후회가 되었어요. 저 또한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예쁘게 봐달라고 하시고는 모든 주방 일은 다 시키셨습니다. 누구 국이 모자라다 가서 더 떠와라. 튀김이 식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따뜻하게 해오렴. 식사 다 하신 분들 커피 내드려라. 과일 깎아서 들고 와라. 이런 이야기들로 저를 가만히 앉아서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끝없는 설거지까지 정말 눈물이 날 만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말을 해줬다면 신랑을 정말 사랑했지만 결혼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슬펐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제사뿐만 아니라 기제사에 명절 제사까지 한다고 하니 저는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제사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한다니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여태까지 주문해서 하셔놓고는 왜 이제야 모든 음식을 직접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오후 5시에 도착해서 12시까지 단 10분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와서 말이죠. 오죽 몸이 힘들었으면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하혈까지 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사라고 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시아버지 제사는 하겠지만 명절 제사, 기제사 등 다른 제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이신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시어머니는 울면서 얘기를 하신 건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또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좋은 게 질투가 나신 걸까요? 아님, 여태까지는 기제사, 명절제사 안 하셨으면서 며느리가 생겼다고 일할 사람이 있어서 제사를 하시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뻔히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아들과 며느리가 싸울 거라는 걸 모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의 복종을 바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댁만 이런 줄 알았는데 명절이 다가오자 제사 이야기에 너도 나도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추석 당직 내가 하면 안 돼? 나 정말 시댁 가기 싫은데 제사 음식 따로 하고 저녁에 먹을 거 음식 따로 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틀을 다 보낸 것 같아. 솔직히 직장인들에게 이틀의 연휴가 얼마나 큰데. 다들 그렇구나. 우리도 그래. 아가씨 때가 부러운 게 바로 명절이야.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정말 명절이라서 신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이 제일 싫어. 다른 집도 신기하게 자기 딸이 제사 지내는 건 싫으면서 며느리가 제사 준비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의 행동에 다들 어이없어 했어요. 거기에 다들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녁 식사 한 끼 정도는 배달을 시켜도 될 텐데 말이죠. 거기에 다른 집들도 음식하기 원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인데 매번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늘 그 말씀 하세요.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야 일이 잘 된다고 말이죠. 조상님들은 손자들이 와이프랑 싸우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걸 바라지 않으실 거고 제사의 주요 목적은 그게 아닐 텐데 말이죠. 거기에 성균관 대학교에서 발표한 제사상 모습을 보면 정말 간소합니다. 전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물은 5가지, 튀김에 전에 문어에 생선 또한 3마리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왜 과일은 종류별로 5가지씩 준비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이 돈으로 정말 맛있고 비싼 한 끼 먹으면서 조상분들 떠올리면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MZ세대이기도 하고 이제 30대 중반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사도 며느리 혼자 독박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행사처럼 보내면 어떤 며느리가 싫어할까요? 아마 제사를 극혐하는 며느리들은 반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시어머니 본인도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다 하고 나면 어머니는 꼭 아이고 허리야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손이 부은 거 봐 하면서 매우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본인도 힘드신 걸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며느리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말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다들 왜 시어머니들은 제사를 힘들다고 하면서 왜 고집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고는 다들 우리는 이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자며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8년 전 임신했을 때도 제사 때문에 식겁했습니다. 저는 제사를 하고 싶으시면 음식을 사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정성이 안 들어간다며 회사 조퇴를 하고 와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저 직장인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는 사람 아니고요. 저희 직장에서 시댁까지 지하철로도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오지 않는다. 나 혼자 다 하면 된다 하면서 불쌍한 척 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음식 사서 하시고 국만 어머니가 끓이셨다고 남편에게 들었는데 같이 일할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러시는 건지 왜 갑자기 오색나물에 튀김에 문어, 생선까지 다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과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제사는 음식 다 사서 하니까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일하는 거 전혀 방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매번 우리가 제사 때문에 싸우는 거 알아? 왜 나를 속였어? 나도 엄마가 이렇게 다 하시는지 몰랐어. 튀김은 사서 오시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크게 일하시는지 몰랐지. 남자들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나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 나 당신 아이 임신 중이고 임신해서 지금까지 일하느라 정말 힘들어. 그런데 나보고 가서 이 배 나온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서 음식하고 1시간 내도록 서서 설거지하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음식 사서 하자고 나도 말씀드려봤어. 그런데 자꾸 우시면서 꿈에 조상님이 나온다고 하시질 않나.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하자고 하시는데 어떡해. 시어머니 이제 60이신데 최소 20년은 더 사실 텐데 그럼 20년 동안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신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어머니와 제사 때문에 신랑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에 밤에 응급실에 갔다 오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제사 참석을 못하겠다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정말 열이 40도까지 올라오고 병원에서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입원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마감날이 다가왔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쉽게 입원을 할 수 있나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회사 일까지도 제 몫의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병실에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픈 것보다 제삿날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걱정부터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노비도 아닌데 말이죠. 이때 정말 속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거시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아니, 네가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서 제사용품까지 다 사놓고는 이제 와서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아프다고 안 오니? 1년에 몇 번 된다고 이걸 안 와? 어머니, 제가 언제 제사용품 산다고 했나요? 그때도 어머니가 무턱대고 저에게 50만 원 입금하라 하셔서 저는 입금한 죄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그리고 네가 그때 돈 준 걸로 산 거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와서 제사 못한다고 하면 이 일을 누가 다 하라고? 어머니가 제사용품 다 구매하셔놓고 왜 저한테 덤터기 씌우세요? 전 단 한 번도 제사 지내자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 따위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죽은 이를 위한 자리라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되지. 지금 먹지도 않는 삼색나물에 생선에 문어에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만하고 싶어요. 네가 하겠다고 했으니 네가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늙은 시엄마 혼자 이걸 다 하란 말이니? 와서 도와라. 일은 다 하고 집에 가던가.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고열이 나서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한순간에 혈압까지 오르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화가 나서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은 어두운 낯빛으로 집으로 왔어요.
분명 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을 거고 와이프는 아파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 왔다고 하니 이도저도 못하고서 있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더 이상 제사에 관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랑 또한 제 말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사용품을 전부 다 저희 집으로 택배 보내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문자로 네가 혼자서 잘해봐라. 너도 맏며느리니까 너의 일이니 너 혼자 다 해라. 나는 너에게 다 주었으니 제사 때마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하는 것도 싫었지만 저희 집에서 하는 건 더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제사 때마다 방문하시는 것도 다른 친척들이 오는 것도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한번 오시면 냉장고부터 서랍까지 일일이 뒤지시는 스타일이었고 오시면 일주일간은 집으로 가시지도 않았어요. 외롭다고 하시면서요. 지난번 휴가 때도 오셔서 혼자 집에 있으니 외롭다고 신랑 앞에서 우시는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늘 오실 때마다 아니 너는 이런 반찬을 이렇게 보관하면 어떡하니? 마늘은 다 소분해서 놔둬야지. 이렇게 두면 안 되지. 하시면서 냉장고 검사 아닌 검사를 하시고 제 옷장을 열어보시면서 제 옷 중 시어머니가 들어갈 만한 옷을 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아유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들고 가야겠다. 이 옷에 어울리는 가방은 없니? 가방도 사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가져다 줄게.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옷장을 열어보면서 옷을 뒤지시는 건 예의 없는 행동 아닌가요? 제 기준에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불편하다고 말해도 신랑은 엄마가 딸이 없어서 그래. 내가 새로 옷 한 벌 사줄 테니 그 옷 엄마 드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솔직히 냉장고 청소부터 이불 빨래까지 일주일간은 정말 청소를 해야 되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직장에 육아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에 20평대 아파트에 친척들까지 온다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기를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제사 안 지내기로 나랑 약속했어 안 했어? 지금 몇 년째 뭐 하는 거야? 나는 안 하고 싶다고 했잖아. 미사를 드리던가 아님 그냥 기일날 다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먹지도 않는 음식들 굳이 일하는 내가 몇 시간 동안 일해서 차리고 치우고 해야 돼?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좀 하면 안 돼? 음식은 이제 다 주문하자고 말씀드릴게. 엄마 혼자 하는 거 안쓰럽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왜 며느리가 해야 해? 나는 시아버지 얼굴도 한 번 못 배웠어. 그런데 내가 조퇴까지 해서 여기 와서 설거지 다 끝내고 집에 오면 12시야. 나도 직장 다녀. 당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애까지 챙기면서 직장 다닌다고. 그럼 어떻게 엄마한테 다 줘? 그럼 돼? 설거지 좀 한다고 정말 유세 떤다. 우리 집이 다른 집처럼 제사를 9번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기제사, 명절제사, 시아버지 제사 고작 그거 하면서 제기는 엄마 가져다 줄게. 제가 제사 음식 더는 못하겠다고 뒤집어버리면서 제기를 부숴버린다며 남편과 길길이 싸웠고 제사용품은 남편이 다시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는 또 아들에게 불쌍한 척 하시면서 내가 혼자 다 할게 하셨을 거고 신랑은 자기 엄마 혼자 일한다는 생각에 저에게 화를 내겠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큰일이 있긴 했습니다. 명절 제사로 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하셨고 저는 둘째를 유산했습니다. 1시간 내내 설거지하면서 정말 배가 뭉쳤는데 신랑에게 말을 하니 조금만 참으라 했고 시어머니는 임신한 걸로 유세 떤다고 하시면서 혼자 병원에 가라며 말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3일 후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거야. 명절 지내고 바로 유산했잖아. 그때 병원만 갔어도, 그리고 그때 시댁만 안 갔어도 그럴 일 없었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당분간 시댁 가지 마. 당신이랑 엄마랑 계속 부딪히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당신에게도 우리 엄마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명절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의 말도 제사 스트레스도 정말 싫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유산에 위궤양에 제가 많이 아프니까 신랑 또한 제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시댁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시댁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반복했어요.